안녕하세요. 혹시 병원에 갔을 때 내 진단이 진짜 맞는 걸까?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 바로 정확한 진단에 숨겨진 위험과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디가 아픈 건가요? 우리가 의사 앞에 앉았을 때 이것만큼 중요하고 또 절실한 질문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명확한 답을 원하죠. 그리고 그 답이 우리를 올바른 치료의 길로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4만, 그리고 8만. 대체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바로 이 숫자가 매년 미국에서만 진단 오류 때문에 목숨을 잃는 환자의 수입니다. 이건 그냥 통계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고 친구였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진단이란 건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진단의 딜레마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왜 진단 오류가 오늘날 환자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었는지 그 본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진단 오류라는 게 뭘까요? 이게 단순히 병명을 틀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진단을 제때 내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진단 내용을 환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까지 전부 포함하는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단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수가 곧바로 환자에게 해를 입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비극은 과정의 실패가 오진으로 이어지고 그 오진이 환자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바로 이 교차점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막아야 하는 건 바로 이 지점인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걸까요? 혹시 의사들의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류의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우리 뇌가 생각하는 방식과 의료 시스템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는 과정, 즉 임상적 추론의 오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성급한 판단, 편향된 판단, 그리고 부정확한 확률 추정. 이건 우리 뇌가 효율성을 위해서 일종의 정신적 지름길을 쓰기 때문인데요. 이게 대부분은 아주 유용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의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인지 편향들입니다. 첫 번째, 성급한 종결. 이건 마치 첫인상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듯이 충분한 증거도 없이 아, 이거네! 하고 진단을 확정해버리는 경향을 말해요. 두 번째는 기준점 편향인데요. 처음에 들은 정보, 예를 들어 스트레스성 위험 같아요 라는 말에 딱 꽂혀서 다른 더 심각한 가능성은 생각조차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확증 편향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보려는 심리처럼 자신의 초기 진단이 맞다는 증거만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용성 편향은 뭐냐면 만약 최근에 독감 환자를 많이 봤다면 비슷한 증상을 가진 다음 환자도 독감이겠지 하고 생각하기 쉬운 것처럼 머릿속에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에 의존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편향들이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오류를 단순히 의사 개인의 실수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의사를 실수하게끔 만드는 더 큰 시스템의 실패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네, 바로 여기서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진단을 의사 한 명의 고독한 천재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요. 진단이라는 걸 하나의 팀 스포츠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과거에는요, 진단은 의사 개인의 책임과 능력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환자는 그냥 좀 불안해하는 존재 정도로 여겨졌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최고의 진단은 환자를 포함한 팀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오류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시스템이 더 좋아져야 한다는 신호라는 걸요. 이게 바로 진단의 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현실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더 나은 진단을 위한 구체적인 도구들과 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을 개선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이것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진단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대동맥박리는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나타나서 심장마비랑 헷갈리기 쉽거든요. 하지만 이걸 놓치면 몇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이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진단은 좋은 문화에서 나옵니다. 진단 오류를 예방하는데 조직의 안전 문화가 얼마나 결정적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의사든 간호사든 환자든 누구든지 이거 좀 이상한데요? 라고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환경.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팀원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환자인 여러분의 역할이죠. 진단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수동적인 관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의사에게 딱 이 세 가지 질문만 던져도 진단의 수준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한마디가 의사를 성급한 판단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둘째, 제 증상 중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뭔가요? 이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단서를 찾아내게 만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절대 놓쳐선 안 될 최악의 경우는 뭔가요? 이건 가장 위험한 가능성부터 먼저 확인하게 만드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은 의사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 시스템 전체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내 검사 결과는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실수를 숨기지 않고 그걸 통해 배우는 문화가 있는지, 더 나은 진단을 위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모여서 더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정확한 진단은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해내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뛰는 팀 스포츠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팀의 일원으로서 이 경기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나요?